옛날에 조선에서는 1년에 두세 번씩 이웃 중국에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이 사신이 한 번 오고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신을 따라 이웃 나라에 가서 물건을 떼다 팔기도 하고 여러 다른 문물들을 구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말도 달랐기 때문에 역관도 필요했습니다. 이 역관들 역시 이웃 나라에 갈 때마다 많은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서 그 나라의 물건들을 사다가 돌아와서 팔았는데 사신의 바로 옆에서 수행을 하는지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좋은 물건도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관들이 이문을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역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잘 자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학문에 매진해서 드디어 그리 바라던 역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돌쇠와 가족들은 역관으로 뽑히게 되니 집안의 경사라 하며 무척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역관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 집안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야. 돌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기대가 무척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두들 좋아라 하였지만 그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돌쇠가 그때부터 재물을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부자가 될 것인데 아껴서 뭘 하나. 어차피 재물이야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돌쇠는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물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나누어 주기를 무척 좋아하였고 갈수록 집안의 재산을 축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나랏돈이나 주변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역관으로 나가서 물건을 사와 장사를 하여도 도통 돈이 잘 벌리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물건을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물건은 도대체 왜 안 팔리는 거지? 내가 봐도 진귀하고 귀한 물건인데. 돌쇠가 진귀하고 귀하다고 잘 팔릴 것이라 생각했던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이상한 물건들일 뿐이었습니다. 돌쇠의 물건은 늘 팔리지 않아 처치곤란하여 쌓아두게 되었고 돈은 돈대로 날렸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돌쇠의 가족들은 돌쇠로 인해 생긴 빚들을 갚느라고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마지막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만 돈을 해주시면 돈으로 제가 중국에 가서 물건을 떼와 장사를 해서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돌쇠의 말에 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인서가 이게 벌써 몇 번째냐? 이제 그만하거라. 이러다가 이제 이 집도 팔아야 될 판이다. 이젠 논밭도 하나가 없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역관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애원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좀 난감하였습니다. 결국 돌쇠의 부모님은 마지막 남은 집을 팔아 산속 폐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거금 500냥을 내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것마저 날리게 되면 우리는 입에 풀칠도 못하게 된단다. 너가 이번에 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보마. 그렇게 돌쇠는 부모님이 주신 500냥을 들고 사신단에 들어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 간 돌쇠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물건들을 잘 사가서 꼭 장사에 성공할 것이야.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사보자. 돌쇠는 그렇게 물건보다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장터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던 돌쇠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조선에서 오셨습니까? 저도 조선 사람입니다. 돌쇠가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누더기의 얼굴은 꾀죄죄한 젊은 여자거지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왜 그러시오? 그러니 이 여자거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만 알고 계세요. 이건 비밀인데 제가 실은 함경도의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렇소. 그런데 왜 이 꼴로 다니시오? 그건 내가 부자인 것을 들키면 상인들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물건을 팔아댈 것을 흥정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니면 다들 나를 피하니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 정말 똑똑한 처자구려. 그러니 이 거지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선한 사람이로군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데. 그나저나 당신은 아무래도 물건을 사다가 나라에 가져가서 파실 모양인데. 정확히 맞소.
내 지금 물건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 그렇군. 그럼 내가 좋은 흥정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돌쇠는 좋은 제안이라는 말에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진 돈을 주면 내가 여기서 더 남쪽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다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보다 훨씬 싸고 좋은 물건들입니다. 지금 가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문을 나에게도 떼주면 되지요. 그러니 돌쇠는 잠시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본 거짓 처자가 돈을 달라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살 돈을 달란 말이죠. 그러자 거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 인색이 이래서 못 믿겠습니까? 당신은 다른 장사치하고 달리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본 게지요. 돌쇠는 거짓 처자의 말에 자신이 행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돈을 내어줄 참이었소. 여기 500냥이 있어. 그렇게 돌쇠는 자신의 품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부모님이 집을 팔아준 그 500냥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니 거지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오. 이렇게 진짜 줄 줄이야 내가 말실수를 하였군요.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거지를 믿어주고 돈을 맡겨주니 내가 내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거지에게 돈을 건네주는 모습을 본 주변의 상인들은 혀를 차댔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하냐? 이번에는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내준 거라며 내가 좀 말려봐 저러다 큰일 나겠어 라고 웅성웅성거리는 것입니다. 자네가 이전에도 그렇게 남에게 베풀기를 즐겨하다가 집안이 거덜나서 혼쭐이 났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안 그러겠다면서 그런데 어찌 또 전 재산을 거지에게 주는 것인가? 난 도대체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잘못되면 자네 식솔들은 굶어 죽을 것이네. 돌쇠가 말했습니다. 거 모르면 말을 말게나. 베풀다니. 나는 거지에게 흥정을 한 것이라네 두고 보게나. 저 거지 처자가 나에게 아주 큰 이문을 가져다 줄 것이라 했네. 돌쇠의 확신에 찬 표정에 상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돌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돌쇠의 돈을 받아간 거지 처녀가 아주 멀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마르를 타고 돌쇠와 일행들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쇠는 몹시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원래 이런 모습이셨군요. 참 곱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여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필요하신 물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떠나기 전에 물어보려 이렇게 왔습니다. 돌쇠가 그런 거지의 말에 여러 물건들을 말해주는 동안 돌쇠 동료들은 모습을 보고 쑥은거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건 완전히 농락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 돌쇠한테 받아간 돈으로 저리 사치를 부린 것 같은데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저리도 희죽거리고 있다니. 이제는 사악한 여자에게도 농락을 당하는구나. 하지만 동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돌쇠가 듣지를 않으니 그저 안타까워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지 처자는 돌쇠와 이야기를 나누고 길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그날부터 아주 큰 이문을 남길 생각을 하며 꿈에 부풀어 하루하루를 보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가는데도 끝내 거지 처자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신단이 떠날 때가 되었는데 설마 내가 속임을 당한 것인가? 전전긍긍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돌쇠를 보며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나? 우리가 말하지 않았나? 자네 거지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그 거지 처자는 사실 거지가 아니라네. 보지 않았는가 일전에 가마를 타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난 것을. 자네들도 분명히 보지 않았는가. 그러자 동료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 자네가 거지한테 500냥이나 주었으니 그게 가능한 것이었지. 그 말을 들은 돌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릴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본 처자는. 행색은 초라하지만 남을 속일 사람은 아니야. 돌쇠는 계속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일행이 조선으로로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짐을 꾸리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경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모두들 그리운 고향 땅이 가까워지니 기분이 좋았지만 돌쇠는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가장 뒤에서 터덜터덜 힘없이 일행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신단 일행이 고개를 넘으려는 순간
저 멀리 뒤에서 이쪽으로 빠르게 오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니 설마 돌쇠는 기대를 가지고 사신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그 거지가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돌쇠는 그간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신은 가던 길을 멈춰야 하나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돌쇠의 일행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봐, 또 시작인가. 그만큼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아직도 거지를 믿고 있단 말인가. 괜히 길을 지체시키지 말고 가자고. 다들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해. 상인들의 아우성에 이제 돌쇠도 포기를 하고 그냥 길을 가려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뒤에서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수레를 끌고 한 처자가 말을 몰고 오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고 사그러든 희망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하였습니다. 다들 설마 하는데 그 수레를 끄은 처자는 빠른 속도로 일행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을 끌고 급하게 길을 막은 처자는 거지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말로 와주었군요. 와주었어요. 난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올 거라 믿었어. 돌쇠가 어찌나 기쁜지 수레를 끌고 오는 거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몹시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거지 처자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대를 못 볼 뻔하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니요. 이리 와주니 참으로 고맙소. 두 사람은 그렇게 기쁨의 재회를 하였습니다. 거지은 인사를 한 뒤에 자신의 수레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길 한번 봐주세요. 여기 물건들을 가져왔으니. 돌쇠와 일행들은 놀라하며 몰려가 수레를 보았습니다. 그 수레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양도 사신단들이 가진 모든 짐을 합친 양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거지 처자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행색만 보고 사람들은 근처도 오지 않지만 도련님은 제 행색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리 많은 진귀하고 값진 물건들을 얻을 수 있는 게지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 소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어이가 벙벙한 듯 거지 처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갈 때 가더라도 어디에서는 누구인지 말해줘야. 나중에 제가 이문이 남는 것을 떼어줄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거지 처자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제 몫은 필요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선뜻 전 재산을 맡긴 도련님의 믿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거지 처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돌쇠와 일행들은 모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후 돌쇠는 집으로 와 거지 처자가 준 물건을 팔아서 부모님에게 가져간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많은 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돌쇠가 나이가 들어서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역관으로 번 돈은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본의 아니게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